옥천은 세계로, 세계는 옥천으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평범한 옥천 시민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같이 진행하게 된 정원석 PD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원희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네. 우리 옥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네. 우리 이주민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점점 저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혹시 주변에 어떤 이주민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좀 계실까요? 근데 워낙 또 이주민 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아직 그렇고 한국어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어렵긴 좀 하죠. 어려운 내용에서 잘 이해는 하지는 못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저번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국제법에 관해서 이제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 그다음에 이주 아동들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뭐 국제법이라든지 출입국 관리법에서의 그런 개선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보험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라 그러죠. 건강보험,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많이 위태로운 제대로 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네. 그런 것들을 저번 저녁까지 알아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번 달에 네. 한 해가 지났지만 저번 달에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 보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여러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그 인권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그런 인권 단체를 마련해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옥천에 있는 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와 계시는 농업 비자, 네. 제조업 비자, 건설업 비자, 건설업에 관련된 이주 노동자들이 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장 가입은 직장 가입, 지역 가입은 지역 가입대로 이렇게 의료보험을 좀 비합리적으로 그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 당사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살펴봤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걸 통계적으로 이제 옥천에 있는 동일한 비자 현황과 비교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우리 옥천에 몇 명이 있다,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실태는 어떤지 네. 물론 옥천은 안 걸 거라고는 상상을 해요. 근데 살피는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농업 비자 그러니까 네. 각각 비자의 번호와 네. 그리고 그 옥천에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잠깐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옥천에는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 지역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공장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농업 장기라고 이 28-0이라고 농업 장기 비자를 갖고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계시고 그냥 농업에 관련된 분은 이제 남자 50명, 여자 9명, 59명. 59명.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꽤 많은데요. 네. 남자 207명, 여성 11명. 건설업도 있고 4명. 네. 4명.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국제법이나 출입관리법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듯이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거든요. 이 비자에 속하면 이 비자에만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걸 바꾸려면 다시 귀국 돌아가셔가지고 예, 또 다시 신청하셔가지고 예, 또 그럴 법정을 경우에 이제 바꿀 수 오늘 있다고. 이제 얘기할 예.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 자체가 이제 공백기가 생겨요. 아,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할 거고요.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몸이 성해야 일을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근데 출장 가입이든 지역 가입이든 일단 가입이 되면 물론 거기서도 이제 많은 문제점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네. 이런 건강보험 지역 가입조차 될 수 없는 이주민도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얘기를 네, 사례들도 살펴보고 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네. 건강보험 이제 당연 가입, 의무 가입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시점으로 보면 장기 정규 체류 이주민조차 건강보험 적용률이 76.9%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 보험이 직장 보험이나 아니면 지역 보험이나 해가지고 96.8%에 비해서 네. 76.9%면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가입 같은 경우는 당연 가입이에요. 이주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바뀌어가지고 그 금액과 상관없이 금액도 꽤 많이 부과되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는 6개월 미만 체류자 한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를 하면 그만큼 의료 공백기가 생겨요. 지역 가입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1이라고 기타 체류자가 있어요. 기타 체류자 중에서도 이제 뭐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그 가족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난민에 관한 협정을 예전에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맺을 수 있는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기타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 가입자조차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건강보험 가입에 배제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있죠. 네. 네, D2, D4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 가입에 당연히 가입돼야 되는데 그 당연 가입, 의무 가입이 유예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있어서 신규 지역 가입이 이제 허가되지 않고 있는 등 이주민의 지역 가입 자격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렇게 76.9%와 96.8%라는 그런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죠.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상을 해보세요. 의료보험이 안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 첫 번째 사례는요. 입국 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6개월 동안 체류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6개월 미만 체류자는 이미 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6개월. 아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최소 자격이 최소 체류 기간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체류 기간이 3개월이었었어요. 네. 그때도 물론 3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생겼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입국 후 3개월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환을 앓게 되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었는데 네. 이 기간이 6개월로 연장이 되어버렸어요. 건강보험 공백기가 6개월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더 길어졌네요. 예.
그래서 입국 초기에 아슬아슬한 건강보험이 공백기가 그만큼 연장되었다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 가입자면서 국내에서 체류 자격 갱신을 허가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갱신 허가잖아요. 다시 자기 나라로 출국을 해서 체류 자격을 갱신한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 6개월의 건강보험 공백기를 반복해서 겪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출국 관리법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에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6개월이랑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계속.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네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의료보험이 없어요. 이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국외로 출국을 해서 체류 자격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역 가입 자격이 상실되기 전에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체류 허가를 받은 날 지역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외 출국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요. 지역 가입 자격이 상실된 후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면 다시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갱신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6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흔히 말하면 이제 조선족이라고 표현되는 중국 동포, 그다음에 고려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동포들. 이게 방문 취업 H2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아주 체류 자격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방문 취업 H2 자격은 3년간 유효한 즉 효과 있는 복수 사증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해요. 이지만 체류 자격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연속 체류가 가능한 체류 자격이다. 그러나 체류 자격이 종료되면 4년이 지나거나 그렇게 종료되면 다시 출국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구레인 동포 아니면 연변에 있는 우리 중국인 동포들이 체류 기한이 딱 그때 만료가 되면 다시 가야 돼. 근데 30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다시 체류 자격을 받아서 다시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오가는 돈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옥천에 살펴보면 이렇게 그 기타로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옥천 상황을 비춰보면 2021년 10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보면 난민이 허가난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13명. 그다음에 그 가족 인도적 체류자 가족 결합을 해서 1명. 그래서 14분들은 이렇게 지역 가입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난민을 신청하신 분이 4명. 코로나 한시적 계절 근로자 1명. 그다음에 기타 20명. 몇 명이냐 그럼? 4명, 그다음에 H2 이제 동포 비자가 23명. 그렇게 다 합치면 49명이네요. 49명이 이제 물론 지원이나 비자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서 아주 그 한정된 조건에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취직하기 힘들거든요.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의료보험 직장 가입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옥천에만 거의 5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험이 안 되는 분이 50명이라고요.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도 이 나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아까 저번에 방송에 있던 제조업 건설 농업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인 고행허가제 노동자도 연속 4년 10개월 취업 후에 다운표 열고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라는 게 있어요. 통해서 다시 연속 4년 10개월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단 출국 후에 재입국해야 돼요. 출국 후에 재입국해야 된다. 예.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그런 게 발생하겠죠.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입국일이 근로계약 개시인이므로 직장 가입자는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 또는 어업 노동자들은 등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 네. 사업자 등록증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 및 어업 같은 경우에도 이주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직장 가입을 안 받아줘요. 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니까 지역가입자가 되겠죠. 근데 지역가입자인데 역시 6개월에 건강보험 공백기를 겪어야 되죠. 예. 그분들이 몇 명이냐? 이 나인이 제조업 207명, 남성 207명, 여성 11명, 건설업 4명, 농업 50명, 남성 50명, 여성 9명, 과거 추천 연수 남성 2명, 여성 2명, 과거 합법 조치 4명, 거의 한 287명이네요. 이분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거죠. 옥천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옥천 상황이. 다 포함된다 보면 돼. 그러니까. 네. 특히 방문 취업 같은 경우는요. 동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문 취업 자격자에게는 가족 동반이 허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인데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인데 한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가면 우리 자식들은 와이프는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가족 동반이 허용되고 있어.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 동거 자격 F1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해요. 이런 분들도 옥천에 되게 많아요. 그러나 체류 자격이 방문 취업 자격자의 체류 자격에 연동됨으로 네. 똑같이 그 가족이 포함된다는 거죠. 네. 역시 체류 기간 단절이 반복되었죠.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중국 동포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학교 다니고 있겠죠. 네네. 예, 근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학업이 단절되는 등의 문제가 있죠. 나갔다 와야 되니까. 그리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문제가 있어. 2015년 3월부터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체류 자격을 갱신을 위해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으면 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허용되게 되었다. 좀 말은 좋은데 엄마 아빠가 다 떠났는데 어떻게 살까요, 한국에서? 그러게요. 그러나 체류자 갱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자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출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갔다 올 때 동안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아이들 역시 쫓겨나야 되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오더라도 의료보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한번 PD님께서 읽어볼까요, 밑에? 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만 있으면 아이들은 한국에 있어도 된다지만 쉽지 않아요. 부모들이 가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서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한 4, 5개월 걸려요. 그동안 학교만 다닐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지원은 없으니까 거의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요. 네. 이건 외국인 복지센터 중국 동포 상담원의 면접 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외국인 복지센터죠. 네. 때문에 동만 가족 모두 체류 자격을 갱신해서 재입국할 때마다 6개월의 건강보험 공백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네. 그래서 방문 취업 자격자의 건강보험 취업가의 비율과 가족 동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대부분 가족 다 데리고 온다는 거죠. 네. 왜? 돌봄을 해야 되니까. 가족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옥천 현황을 보면 그 F1 비자죠. 네. 네. 그러니까 동반 비자, 아이들, 가족들. 결혼 이민 가족 F1 5 같은 경우는 44명. F1 6 같은 경우는 1명. 그다음에 그중에 또 국적 신청한 분도 계세요. 1명. F1 9 동포 배우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분이 오셨어요. 그럼 와이프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니까 떨어져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걸 허용했어요. 동포 배우자가 9명이에요. 9명. 남성 4명, 여성 5명. 옥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 방문 취업 자녀, 애죠. 아이 1명. 그다음에 우수 인재 등 부모 등의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거야. 1명. 58명이나 돼요. 이들이 계속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그걸 제대로 맞출 수 없으니까 물론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니까 6개월에 의료보험 건강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PD님도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막막할 것 같습니다. 막막하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더 읽어보면 한부모 동포, 한부모죠. 부모가 1명이에요. 와 동반 자녀들의 반복되는 건강보험 공백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40대 초반의 중국 동포 여성 K씨는 여성이죠. 엄마죠. 방문 취업, 즉 H2 체류 자격으로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대요. 옥천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두 자녀는 K씨의 동반 가족으로 방문 동거 F1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K씨의 체류 기간은 2019년 10월 만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해서 체류 자격을 갱신하고 재입국해야 했다. 법이니까. 단데 입국 후 직장 가입자가 되지 못한 K씨는 재입국 후 6개월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예? 두 자녀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6개월 동안. 엄마, 한부모 가정인데 엄마가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었고 그 자녀 역시 6개월 동안 지역 가입자 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 와. 두 자녀는 모두 국내에서 출생해 한국에서 다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이주 아동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국내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체류 자격을 갱신할 때마다 이전에는 3개월이었지만 2019년부터 6개월간의 건강보험 공백기를 가입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똑같이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체류 자격을 갱신하려면 중국에 갔다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누가 돌봐줄 건데요. 가야지. 같이 가는데 갔다 오면 이제 학업으로도 이제 지장이 생기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다시 들어오면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 내 친구 중에 중국 동포로 들어온 그 친구는 학교를 같이 다 다니고 있는데 내 친구가 의료보험이 없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8명이 몇 명이야 이게 지금? 58명이나 돼요 지금 옥천에. 그러니까 숫자로 통계상으로 파악된 것만. 자, 그다음에 기타 지원 체류 자격이 좀 심각한데
이것도 중국 동포 지원센터에서 네. 예, 이렇게 심층 면접 조사를 한 거죠. 인도적 체류자 G1-6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받은 경우에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와 그 가족 같은 경우 옥천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 허가받은 분이 13명이 계시고요. 그 자녀가 1명 있어요. 14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난민 신청이 이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지역가입이 돼요. 외에 기타 옥천에 그 기타가 몇 명이냐면 그냥 순수 기타가 20명. 20명. 네, 그다음에 난민을 신청한 상태가 4명. 네. 그래 가지고 뭐 24명 정도? 네, 대충 잡아서 24명 정도는 아예 그냥 받지를 못하는 거지. 기타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모든 뭐 D2, D4, E9, E7, F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기타라고만 표현해놨어요. 예를 들면 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 같은 경우, 난민 신청을 했지만 아직 뭔가 승인이 안 된. 네, 승인이 안 그런 됐다거나 여기도 애매하게 표시를 내놨는데 제가 이게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부에서 따왔는데 상태. 그대로 따왔는데 거기서도 그냥 기타라고 표현해놨어요. 애매하다는 거죠. 기타 뭐 난민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제주도로 예멘 난민이 왔던가요? 네네. 네, 뭐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타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은 지역가입에 가입할 수 없어요. 네. 기타 지원 세부 자격 중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고 네. 출장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그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 취업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는 우리 옥천의 난민 신청자가 아까 말했듯이 4분 계시네요.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취업 활동이 허용돼요. 그 6개월 동안은 지역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 어떤 보호를 받는 게 있나요? 뭐 머무는 곳이나 뭐 돈이나 민간 단체에서만 민간 그렇게 단체에서 후원을 해줄 지원해주는. 뿐이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죠. 왜 국가에서 아예 취업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6개월 동안 체류를 안 했으니까 지역가입조차 안 하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막아놓는 거죠. 정말 공백기네요. 이거. 예, 국가에서 아예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우리 국민들이 이주민 인권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취업이 가능한 기타 자격자라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사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취업 허가를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취업 및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굉장히 까다로워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기타 지원 자격자의 대다수는 지역 가입도 출장 가입도 할 수 없는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진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 외 기타 자격자는 출산, 치료, 소송 등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출국이 가능하므로 아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E9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왔다가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주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이제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여기 기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임금 체불 소송 기간, 성폭행에 관한 그런 그 조정 기간 네네. 그런 분들이 다 기타에 포함되는 거죠. 출산, 치료, 그다음에 근데 산업재해를 받아가지고 네. 아, 일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송,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 그다음에 치료 네. 이런 분들이 다 기타에 해당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분들이 치료를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고 갑자기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출산을 해하고 나가셔야 되잖아.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성 그런 폭력에 대한 그런 소송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체류 기간이 좀 이렇게 연장이 돼서 그렇게 되겠죠. 그분들 다 기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안 된다는 거죠. 예. 등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출국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지속하여 치료할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어쩔 수 없이 기타 자격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당연히 소송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치료 기간이 만약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 경우에는 몇 개월이 가는데 그래서 아래 사례자는 산업재해로 의식 불명된 남편을 감명하기 위해서 딴 나라에 입국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고용 허가자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사람 연수생으로 왔다가 일하다가 다치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 거야, 그냥 치료하러. 근데 한국에서 몇 년 살았게요? 치료하러 20년 살았대요. 20년 동안 기타 자격으로 치료하는 거죠. 아, 참. 그 사례를 이제 PD님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산재 환자의 아내에 제목만도 참 끔찍하죠. 네, 사례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D 씨는 1999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일을 하다가 2000년 일하던 공장에서 산재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예. 2001년 비위관과 인공호흡기를 단 채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D 씨를 돌보기 위해 부인 T 씨가 입국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D 씨와 T 씨는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의 자격 G11이라는 그 비자 자격으로 20년 동안 한국 현재 의정부에 거주 중이다. T 씨는 올해 52로 오랜 세월 남편을 간병하며 본인도 여기저기 몸이 아프게 되었다. 32대 오셨네요. 네. 그러나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고 싶어도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료 진료소만 이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문의했지만 G1 자격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출입국 외국인청에 체류 자격 변경을 문의했지만 G1 체류 자격은 국내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J 씨는 아플 때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도록 G1 자격자도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네. 네. 이게 20년 동안. 너무 긴데. 그러니까 남편이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그것도 이제 산업연수생. 네. 이분 산업연수생이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허가자 전에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의 3D 업종 산업계에서 이제 생산 인력이 많이 딸리잖아요. 모시고 온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런 노동권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왜? 학생이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된 거죠. 의식불명이 됐을 동안. 예. 근데 그 남편을 위해서 한국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요. 한국에 오셔서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도 너무 답답한데 그걸 돌보기 위해서 또 아내분이 오셨다는 것도. 근데 20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도 못하고 그다음에 비자 바꿔달리 안 바꿔주고 그러니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실지 나 궁금해요. 그러게요.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더 병원에 그렇죠. 가야 될 때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 병수발 드는 게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료 진료소만으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을 점점 키운 다음에 응급실이나 아니면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 이제 치료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시잖아요. 밑에 읽어드릴게요. 산업재해는 치료가 장기화될 때도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산업재해니까 우리 뭐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막 그런 소송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체류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당연히. 임금체불도 소액체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액체불해서 이분들한테는 피 같은 돈이죠. 소액체불은 지원 자격이 잘 주어지지 않죠, 또. 체불액이 클 경우 역시 노동청에 다 진정을 해야 되고 소송을 거쳐 체불임금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장기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돈 받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국가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모셔와 놓고 그걸 입으면도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 치료의 경우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지원 자격을 주는데 장기간 지속하여 체류할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것은 체류 자격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산업재해, 임금체불, 성폭력 등 노동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과정에 있거나 성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사람, 그다음에 질병, 사고 등으로 요양 중인 사람과 그 가족 등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를 허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죠. 기타 자격이. 예. 대다수가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이죠. 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를 허가하면서 처리를 허가하는 거죠, 그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극히 부조리하다. 일부러 이러나? 그다음에 유학생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옥션에도 유학생이 있어요. D2, D4인데 학사 유학이 1명 남자, 그다음에 어학연수 D4라 해가지고 1명 계세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래가지고 코로나 이후 시대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누가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싶을까? 정말요.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글로벌화 시절됐고 이제 대한민국의 역량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출산 시대라 그러고 지방대학 소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고 지방대학 소멸이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의 매력도가 높으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와서 그쵸.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왔는데 이 모양이면 이들이 어떻게 맞아요. 안 오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되게 이제 위상이 높아졌는데 과연 이분들이 막상 한국에 왔을 때 비자 제도가 이렇다면 한국을 어떻게 볼까? 한국을 혐오할 것 같아요. 국제적 망신이라고. 유학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민간보험사에 민간보험이 있어요. 네, 민간보험이 있는데 유학생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며 그 보험료는 월 10,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저렴해요. 저렴한 만큼 보장성이 약하죠. 그리고 유학생 한 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동반 가족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많이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유학을 갈 때 가족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네.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분은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도. 네. 네. 왜 가족을 데려오지?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고. 그렇죠. 그런데 도망가족의 보장이 되지 않으며 그래서 이제 임신, 출산 등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국어에 대한 그런 세계인들 열정이나 한국을 배우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그 나라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과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의료 보장이 안 돼.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계속 있고 싶을까? 그러나 유학생도 가족을 동반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과 출산도 드물지 않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5.9%만이 가족과 동거하고 있지만 진짜 유학하러 오신 분들 D4 대학 다니는 사람들 자격자는 36.2%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지. 우리가 예전에 미국이나 독일에서 가족과 같이 이렇게 그 유시민 작가님 아시죠? 네네. 그분이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가족 다 데리고 갔잖아요. 예. 가족과 동거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체류를 하거나 특히 자녀가 있는 유학생들은 지역 건강보험이 이미 가입이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입이었을 때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유학생 지역 가입이 유예되는 곳에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 지금 유예된 상태예요. 유학생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죠. 왜 어학연수 비자 같은 경우는 짧게 있으니까 돈을 안 내는 게 낫고 지역가입자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례는 이제 피디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H대학교 유학생 담당자 면접 조사 내용입니다. 네, 교육보험, 유학생 민간의료보험은 학생만 되고 가족은 안 돼요. 임신, 출산 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족, 특히 아이가 있는 유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었어요. 아마 어학연수로 들어오는 D4 학생들은 지역가입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반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D4는 젊고 가족이 없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으니까. 또 한국에 와서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 취업이 가능해요. 소득이 없으니까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면 힘들죠. 대학교 입장에서도 학비도 비싼데 건강보험에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면 유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학위과정으로 들어오는 D2는 짧아도 2년, 길면 4년 이상 한국에 있고 배우자와 아이가 같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임신, 출산할 때 병원 가야 되고 아이들은 병원 자주 가니까 건강보험 가입하는 게 좋죠. D2는 보험료도 50% 할인받았고 시간제 취업도 바로 가능해서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죠. 가족까지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에요. 한 달 6만 원 정도 평균 보험료의 50% 할인된 금액에 가족 3명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죠. 부부가 같이 있거나 아이가 있는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네, 이분들은 한국에 공부를 하러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것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유학 갔을 때 가족들과 같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유예시켜 버리면 그 가족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학비도 비싼데. 이건 그러나 유학생의 지역 가입을 유예를 했죠, 그죠? 네. 유학 D2 옥천에 1명, 일반 연수
D4 옥천에 1명. 예전에 5명이었어요. 2020년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 자격에서 제외하여 유학생의 신규 가입, 지역가입이 불가능해짐으로써 특히 임신, 출산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절실한 유학생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생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체류할 경우 유학생 본인은 지역가입을 할 수 없지만 동반가족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때문에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 그러나 유학생 본인은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 동반가족의 세대원도 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유학생은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참 모순적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약간 더 유학생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되게 뭐가 정책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네요. 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에 유학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대학 소멸이라든가 지역 소멸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대학에 한국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그들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지역가입을 해주면 되는 거지. 까다롭게 해놓으면 누가 한국에 유학을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정책은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역대학 소멸이라든지 솔직히 옥천에 충북 도립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만약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온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옥천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옥천에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옥천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 입장에서는 인구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예? 근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전형적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국 사무소 덧붙여서 건강보험공단의 엇박자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굉장히 뭔가 읽을수록 뭔가 폐쇄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항상 관리 중심으로 해왔고 통제하려고 하고. 인식의 대전환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주와 인권센터나 그러니까 이주민 외국인 그런 센터들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나라의 그런 걱정을 해야 될 분들은 지역 소멸, 막 지방대학 소멸해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출입국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나 협치를 못 하고 있죠.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지역 경제 발전도 더디고요. 지역 소멸은 더 앞당겨질 거예요.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올까 하는데요. 네. 보아의 주얼송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 막 가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냥 제가 좋아서 그냥 틀으란 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네. 오겠습니다. 네. Hey, do you remember 설레였던 우리는 Time goes by 함께 보낸 계절과 같은 향기 마치 눈빛처럼 내게로 다가왔지 You're my girl 내게 환한 미소를 지워줬지 때론 다투고 미워하고 울기도 했지 사랑이 무언지
봐도 바꿀 수 없는 그대 차가운 아침 마주기 된 새하얀 입김이 전해주는 이 느낌이 잊고 싶어요. So I can't forget you. 믿을 수 없을 만큼 You're in love. 그대를 향하고 있는 그리움 얼마만큼이나 지나야 느낄까 그 많은 시간 소중함 살 수 없을 거야. 아주 작은 기억까지도 따사로운 봄이 눈부신 여름이 외로운 가을 겨울도 다 약속할게요. 그대의 곁에 잠들래요. 어떻게 말할까 뭐라고 전할까 그대를 원하는 나는 그대의 미소를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나 방황하면서 다가갈 거야. 언제까지나 Dreams come true. 그대여 영원한 내 맘의 빛으로 남아줘요. Forever jewel in my heart.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네. 오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좀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그래가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해 돼가지고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에 대한 그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주민들이 취약계층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와 의료지원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겠죠. 그런 분들. 그래서 의료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이주 아동도 있고요. 옥천 같은 경우는 그런 아동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다른 예도 많겠지만 지금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미입양된 중도 입국 미성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입양된다는 얘기는 일단 입양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겠죠. 근데 아직 입양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국적은 외국인이에요. 중도 입국 미성년자가 한 명 있어요. 아동인지 청소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이주 아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 질환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계와 체류를 위협하는 건강보험료. 왜 건강보험료 때문에 생계와 체류가 위협당할까요? 이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저번에 우리 옥천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 이제 한국인 남성까지 합쳐서 가족 구성원이니까 네. 약 2,000명이 있고요. 순수 외국인은 2021년 10월 장기 이제 통계로는 655명이 있어요. 네. 파악된 것만 네. 거의 2,655명. 옥천 인구를 5만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생산 연령을 봤을 때는 옥천의 청년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 어린이 우리 한국 국적의 그 초, 중, 유치원, 고등학생, 청소년 다 빼고 그 다음에 은퇴하신 노령 그 어르신들 다 빼면 순수한 생산 인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의 비율은 옥천 인구보다 훨씬 적겠죠. 예, 그 비율에서 다문화 가족이 약 2,000명이고 순수 외국인들이 655명이라면 그 인구 비례는 이분들은 소수자가 아니에요.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세요. 네. 네. 네, 이분들이 아주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비자들 때문에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가입이 돼야 되는데도 못 받고 그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직장 가입 못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자격 같은 거는 네. 아예 진짜 직장 가입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조차 못 하고 네. 네. 최소한의 건강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는 이분 지금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나온 거지만 앞으로는 이분들을 찾아가서 옥천은 어떤가. 네. 물론 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쭉 네.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노래는 더 코얼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많이들 아시는 노래인데 노래는 Only When I Sleep이라는 노래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더 코얼스는 아일랜드 전통 그 악기를 가지고 아일랜드 풍으로 이제 노래라는 그룹인데 옛날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1919년에 이륙양행이라고 한국사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 좀 알겠지만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이륙양행을 중국 단둥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비밀리에 이분이 아일랜드인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의 역할을 수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일랜드 쇼라는 분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아일랜드 처지잖아요. 고려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적극 지원했었어요.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나라를 뺏겼을 때는 이주민조차 아니죠, 그거는. 이주민이죠, 그죠? 예. 이렇게 압박을 받아왔고, 근데 아일랜드 분들은 이렇게 도와주셨고, 우리도 그만큼 역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일랜드계 그룹 더 코얼스의 Only When I Sleep을 한번 들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이렇게 어렵고 막 그래도 많이들 들어주세요. 우리 유서에 관한 얘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걸로. 예,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Cause. You're only just a dreamboat sailing in my head. You swim my secret oceans of coral blue and red. Your smell is incense burning. Your touch is silken, yeah. It reaches through my
at my breast.